예,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외경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공수처 조사를 마치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서 하루를 묵게 될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현재 가능성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내일 다시 공수처로 나와서 조사를 받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서울구치소,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들락날락거렸던 그런 장소죠. 저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요. 자, 함 대변인.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상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왔지만 그 전에 우리가 내 발로 나가겠소. 자진 출석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아니 우리가 체포영장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으면 몰라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자진 출석?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뭐 공수처에서 내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자진 출석이다 이러면 구치소가 아닌 다시 한남동 관저로 갔다가 다시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올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체포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저로 다시 보내는 공수처가 알아서 자진해서 관저로 보내는 일은 사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보인다. 들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질문지만 200페이지 예. 상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사를 다 묵비권을 이제 행사하더라도 질문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그냥 생각이 아예 듭니다. 통으로 모른다.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나 보죠? 예, 그런 부분 아니고 아마 개개의 질문을 하고 다 이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 상당히 조사 시간이 길다 보니까 구치소에 가는 게 아니라 밤샘 조사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뭐 12시간, 13시간 이런 예. 조사도 많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인권 차원에서 심야 조사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자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길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사가 있게 된다면 일단 서울 구치소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공수처에 그 별개 뭐 조사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마 이제 구속영장 뭐 그 발부 결과를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렇군요. 김주익 전 대변인. 어쨌든 서울구치소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요. 조사가 빨리 끝나서 오늘은 좀 힘드니까 내일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면 독거실이라고 혼자 하는 이른바 말하면 독방이죠. 한 3평 정도 되는 건데 원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혼거실이 아니라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분이고 대통령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속 피의자가 아닌 현재로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구속 피의자하고는 또 다른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피의자하고 다릅니까? 글쎄요, 이거는 이제 교정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거는 아마 공수처나 경찰에서 담당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서울구치소로 가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호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릴 건데요. 예. 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은 아마 아까 그 아침에 공수처로 압송되는 과정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쳐갈 텐데 경호처 차량들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교정시설을 그러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경호구역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호처가 현장 상황을 좀 미리 사전 답사한다든지 하면서 좀 지금 이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독거실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 안에 또 바로 옆에 또 다른 방들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방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경호원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이 교정시설에는 경호원들은 들어갈 수 없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이 경호처가 별도의 또 이 서울구치소하고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들이 지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께서 구치소에 수감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현직의 대통령 신분을 가지고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가 지금 뭐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없기 예. 때문에 하나하나를 지금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좀 전에 함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 구치소로 이동되는 과정을 안 보여줄 수도 있겠다. 예. 지금 이 조사실 바로 옆에는 약간의 휴게실이 지금 그 구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일부 휴식을 하면서 오늘 밤새서라도 조사를 다 받겠다 이렇게 또 나오실 가능성도 예.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탄핵 소추가 먼저 있었고 탄핵 당한 이후에 검찰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엔 저렇게 일반 승용차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었습니다. 그때와는 지금 장면은 많이 다르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지금 구치소로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탄핵 소추를 먼저 하고 탄핵 소추 당하면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저렇게 조사를 하고 구속되고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게 진짜 포스트 계엄 이후에 이제 뉴노멀 시대가 된 거라서요. 이렇게 그 각자 지지하시는 분마다 어떤 법의 해석이라든지 요구 사항이 천차만별이 아니고 반대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합의 뭐 명령 요구가 아니고 주관 부서라든지 뭐 경호처 그리고 공수처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과정 자체도 사실은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지자에 대한 요구 그리고 어떤 피해자, 가해자의 요구가 아니라 협의해가면서 좀 만들어갈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김무식 교수님. 네. 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니까 아까 경호차도 한 10여 대가 같이 움직였었고요. 또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의 어떤 교통 통제를 받으면서 공수처까지 신속하게 이동을 했고요. 공수처에 도착할 때도 사실 포토라인이 있어서 혹시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상 메시지로 대신했단 말이죠. 저렇게 미리 와서 경호관들이 공수처의 진입 경로를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워낙 그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던 분이라 그런 장면이 연출될 걸로 보였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미 이제 그 지난번에도 국민에게 주는 그 기자회견 같은 간담회 형식의 회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친필로 써서 보냈던 메시지도 있었고 오늘도 사실은 저 포트라인에 서가지고 현직 대통령 신문에서 하기에는 정말 좀 부담이 크고 나라의 국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저지선까지 하지만 예상 밖으로 빨리 열리면서 예. 관저 앞까지 가서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런 모든 그 프로토콜을 상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분명히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 저렇게 가서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번 알릴 필요 있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시고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저렇게 그 다른 대안으로서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또 편지를 공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이렇게 길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계엄도 정당했고 부정선거도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그리고 이게 내란도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도 없고 영장도 불법이다. 이런 입장이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입장을 밝히는 자신의 최적의 메신저로서는 영상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포토라인 세우는 것은 제가 봐도 아직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포토라인 세워가지고 그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도 도움이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식의 서로 간의 협의 과정에서 서로 그 합의해내는 그런 그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시각 공수처 앞에 모습을 보고 계신데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 밤새워서 한남동 관저를 지키기도 했었고요. 또 대통령이 체포되어 나오는 그 직전에는 14선 도로에 들어 누워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런 지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잠시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매우 달랐다. 당시에는 경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이동 때 경호 차량을 이동했었고 서울 구치소로 혹시 가게 되더라도 그 바깥은 경호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짚어보면서요. 다음 얘기는요. 다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예, 교도소 담장을 기준으로 담장 밖은 경호법이 적용되지만 담장 안은 형집행법 적용돼서 전현직 대통령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담장 안에 교도소 안은 아마 다른 물론 독방을 쓴다 하더라도 경호구역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픽이요. 예,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한 3평 정도의 공간에 세면대와 관물대, 책상 겸 밥상, 바닥이 전기 열선이 깔려 있고요. 접이식 매트리스, TV가 한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나는 밤을 새워서라도 여기서 조사를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구치소까지 이동하지 않고 공수처 건물에 있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내일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구치소 하면 저희가 영화에도 많이 봤고요.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갔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있었죠? 지금 현재 조국 그 대표가 예.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지금 있고요. 또 예. 그리고 윤관석 네, 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네, 구치소에 있게 되고요.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에 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교도소에 있게 됩니다. 근데 조국 네.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잖아요. 네, 형이 확정됐어도 이게 저희 구치소에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국 대표도 계속 빨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빨리 와라 만나고 싶다 이런 이제 메시지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법무부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체포영장으로 이제 조사를 받는 중에 만약에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경호처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후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제 경호처가 아닌 이제 교정시설에서 뭐 형 집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교정시설에서 이제 하는 게 또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체포가 되고 또다시 구속이 되는 경우 오늘 참 많은 해외 언론들이 외신들이 이 소식을 생중계로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답답한 심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은 됐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